화요일의 두꺼비. 저자 러셀 에릭슨. 미국 사람이네. 그림이 되게 많아. 바람 부는 겨울밤, 하늘엔 수많은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고 눈 쌓인 저 땅 밑에는 두꺼비 형제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꺼비 형제는 아늑한 집에서 둘이서 살고 있었어요. 동생 워터는 청소를 맡고 형 모터는 먹을 것을 만들었습니다. 둘 다 맡은 일을 잘 해냈지요. 말다툼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모턴이 과자를 너무 맛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둘은 저녁을 푸짐하게 먹고 나서 느긋하게 후식을 먹고 있었어요. 모턴이 클로버꽃 차를 따를 때 워턴이 말했습니다. 우와, 이렇게 맛있는 딱정벌레 과자는 처음이야. 고마워. 툴리하고 모두 틀림없이 맛있어 할 거야. 응, 그러시겠지. 모턴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자 워턴이 말했습니다. 나 이번 주에 고모한테 딱정벌레 과자를 갖다 드릴 테야. 이 말을 들은 모턴은 엉겹결에 차를 엎져주고 펄쩍 뛰어오르다가 천정을 들이받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해? 모턴을 침을 튀기며 말했습니다. 워턴은 아무렇지도 않게 되물었습니다. 왜? 어때서? 밖은 지금 한겨울이야. 모턴은 갈라진 천장 틈새를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저 위는 춥고 눈이 쌓여 있단 말이야. 두꺼비라곤 눈을 찍고 찾아봐도 없을 거라고. 워턴이 울먹울먹 울상을 짓는 것을 보고 모턴은 말을 너무 심하게 했구나 싶었습니다. 워턴, 그런 생각을 한 건 기특해.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우선 땅 위로 나가면 몸이 꽁꽁 얼어버릴 거야. 게다가 눈밭에서는 팔짝팔짝 뛸 수 없잖아? 워턴은 한숨을 내쉬고는 팔짱을 낀 채 몸을 한껏 젖혔습니다. 모턴은 워턴이 생각에 잠겨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워턴은 뭔가 생각할 때면 눈을 한눈씩 번갈아 가면서 껌뻑거린답니다. 이제 워턴의 눈이 꿈뻑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꾸웅뻑, 꿈뻑. 그리고 나서 꿈뻑, 꿈뻑꿈뻑, 꿈뻑꿈뻑꿈뻑. 마구마구 꿈뻑이더니 워턴의 얼굴에 한방웃음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알았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워턴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응. 우선은 몸이 얼면 안 되니까 꽉 끼는 스웨터 3벌과 두툼한 외투 4벌을 껴입고 두꺼운 장갑 2켤레를 끼고 귀까지 덮이는 따뜻한 모자를 쓰는 거야. 또 눈밭에 다니려면 스키를 타야지. 스키? 스키가 뭔데? 모턴이 물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놀러 왔던 토끼가 가르쳐준 건데 나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모턴은 입이 쩍 벌어졌어요. 하지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모턴이 한 번만 마음을 먹으면 아무도 못 말리니까요. 그 뒤로 4일 동안 워턴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워턴은 단단한 참나무 뿌리로 스키를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진 스키는 누구라도 탐낼 만큼 미끈했습니다. 탄탄하고 반듯하고 비단결처럼 매끄럽게 닦여 있었지요. 워터는 고슴도치 가시로 스키봉을 만들고 도롱뇽 가죽으로는 스키 묶는 끈을 만들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워터는 튤리아 고모 댁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이웃저웃 껴입는 데만으로도 한참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터는 모턴이 만들어준 조그만 배낭을 맸습니다. 배낭 속에는 도토리 차를 담은 보온병과 여러 가지 도시락이 들어있었어요. 튤리아 고모 댁까지 가려면 3, 4일은 걸릴 테니까요. 혹시 여행하는 동안 필요할지 몰라서 장갑 몇 켤레와 털 슬리퍼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배낭 맨 밑에는 튤리아 고모에게 드릴 땅정벌레 과자 상자들이 들어있었지요. 워터는 점심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턴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모턴도 인사를 했습니다. 잘 다녀와, 몸 조심하고. 워터는 긴 굴을 지나 늙은 나무 구루터기 꼭대기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 순간 눈이 부셨습니다. 새하얀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우뚝 솟은 상록수 너머로 펼쳐진 새파란 하늘에는 흰 구름이 둥실 떠 있었습니다. 헬멧새는 이 가지 저 가지로 포로롱거리며 날아다니며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고요.
우와, 정말 아름답다. 하지만 어서 가야 돼. 튤리아 고무댁은 굉장히 머니까 스키도 얼른 타보고 싶어. 워터는 가죽끈으로 스키를 발에 묶고 나서 스키봉을 힘차게 밀었습니다. 그 순간 스키가 엉키면서 눈밭이 떼끌떼끌 구르고 말았습니다. 워터는 벌떡 일어나 다시 스키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멀리 나아갔지만 이내 눈을 파헤치던 청설모와 부딪히고 말았지요. 워터는 다시 일어나 청설모한테 미안하다고 말한 다음 스키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제 워터는 스키를 제법 잘 타게 되었습니다. 탈수록 재미가 있어요. 워터는 스웨터 3벌과 외투 4벌을 껴입고 장갑 2켤레를 끼고 귀까지 덮이는 모자를 쓰고 있어서 꼭 조그만 공이 숲속의 눈밭을 쌕 지나가는 것 같았지요. 한참 뒤 해가 머리 위에 비칠 무렵 워터는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마침 딱 좋은 곳이 보였습니다. 넓고 평평한 나무 그루터기 하나가 동그만히 놓여 있는 거예요. 워터는 스키를 벗고 그루터기 위로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도시락을 꺼내고 따끈한 조리차를 따랐어요. 샌드위치 2개를 먹어치우고 모기파이 한 입 메어 물려는 순간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떡국질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시 모기파이를 먹으려 하는데 또 떡국질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구루터기 밑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워터는 구루터기 가장다리로 펄쩍펄쩍 뛰어가 아래쪽을 살펴보았습니다. 눈밭에는 털이 보송보송 난 다리 2개가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아주 가늘고 하얀 발을 가진 다리였지요. 딸꾹질 소리가 날 때마다 발이 바르르 떨리면서 발가락도 꼼지락거렸습니다. 워터는 눈밭으로 펄쩍 뛰어가서 눈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다 파헤치자 갈색과 흰색 털이 섞인 사심지가 보였습니다. 사심지의 커다란 눈망울에는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슴쥐는 마음을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고마워. 나 떼꾹. 물편에서 혼났어. 떼꾹. 거꾸로 처박히면 꼭 딱꼭질이 난다니까. 봄이 와서 눈이 녹을 때까지 묻혀 있어야 되는지 알았지 뭐야. 워터는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어쩌다가 그랬어? 그렇다기 위해서 떼꾹. 햇볕을 쬐며 낮잠을 자고 있었어. 그런데 떼꾹. 회전목마 타는 꿈을 꾸다가 잠결에 굴러 떨어진 거야. 딸꾹질을 그치게 해줄게. 나랑 구루터기 위로 올라가자. 워터는 구루터기 위로 올라가 사슴쥐에게 따뜻한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차를 마시자 사슴쥐는 딸꾹질이 뚝 그쳤습니다. 사슴쥐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이제 살 것 같아. 고맙긴. 너 이 근처 사니? 응, 아주 가까워. 바로 이 나무터기 이 구루터기에 사는걸? 그런데 나도 물어볼 게 있어. 겨울잠을 자야 할 네가 왜 한겨울에 돌아다니는 거야? 워터는 툴리아 고모한테 딱정벌레 과자를 갖다 드리려고 스키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슴쥐는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워턴이 갈 곳을 가르치자 사슴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 저 골짜기로 가면 안 돼. 사슴쥐가 소리쳤습니다. 워터는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Why? 사슴쥐가 바닥 다가와 소곤거렸습니다. 거기에는 올빼미가 살거든. 아마 이 세상에 올빼미 중에서 제일 비겁하고 숨슬궂은 놈일걸? 얼마나 비겁하냐면 다른 올빼미들이 모두 잠자는 낮에 혼자 사냥하러 다닌다니까. 그래도 난 저 골짜기에 가야 돼. 다른 길로 가면 길을 잃기 뻔하거든. 너무 걱정하지 마. 워터는 자신있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 스키를 타고 쏜살같이 달려가면 올빼미도 나를 못 잡을 거야. 그럼 잠깐만 기다려. 사슴쥐는 이렇게 말하고는 구루터기를 타고 쭈르르 내려가 구멍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고는 둥그런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사슴쥐는 그 상자에서 조그만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아주 귀엽고 예쁜 빨간색 목도리였어요. 이 목도리를 두르고 가면 우리 친척들이 네가 내 친구란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반드시 널 도와줄 거야.
워터는 목도리를 목에 꼭꼭 두르고 나서 사슴쥐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스키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워터는 손살같이 언덕 밑으로 달려내려가 골짜기 근처 어두침침한 숲으로 들어섰습니다. 워터는 나무 사이를 누비고 덤불을 밑을 획획 스쳐서 번개처럼 바위 옆을 지나갔습니다. 워터는 조그만 로켓처럼 골짜기를 따라 스키를 타고 슉슉 달렸어요. 숲을 거의 벗어날 무렵 워터네 뒤에서 하얀 은희로 시커먼 그림자가 드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워터네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워터는 제발 자신의 짐작이 틀리길 바라며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워터네 짐작대로였습니다. 머리 바로 위에서 올빼미 한 마리가 넓적한 날개를 쫙 펴고 소리 없이 날면서 등잔불 같은 노란 눈동자로 워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올빼미는 힘도 들이지 않고 유유히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워터는 겁에 질려 올빼미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길을 돌렸을 때는 이미 늦었지요. 오래된 돌담이 불쑥 나타낸 거예요. 워터는 돌아설 겨를도 없이 돌담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스키에서 튀어나와 담을 따라 대굴대굴 구르다가 눈 속에 처박히고 말았어요. 워터는 눈가에 묻은 눈을 털어냈습니다. 바로 그때 통나무 위에서 아까 그 올빼미가 워터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두꺼운 옷에 있는 게 두꺼비 맞니? 올빼미가 말했어요. 응, 맞아. 워터니 대답했어요. 야, 지금 한겨울인데 두꺼비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툴리야 고모집에 가는 길이야. 이제 우리 집에 가야겠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우리 집에 있어줘야겠어. 워터는 달아나려 했지만 한쪽 발을 심하게 다쳐서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한 발, 두 발. 올빼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워터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워터는 얼른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눈가루가 돌담 구멍에서 훅훅 뿜어져 나오고 있을 뿐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올빼미의 단단한 발톱이 위턴을 움켜잡았습니다. 다음 순간 날개짓 소리가 들리고 위턴의 몸은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갈수록 숲속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워터는 자기가 올빼미의 집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밑으로 푸른 상록수들이 두꺼운 양탄자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올빼미는 소리 없이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겨울해가 저문 지도 한참 지났습니다. 워터는 유난히 가지가 넓게 뻗어있는 참나무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올빼미는 뒤얽힌 참나무 가지들을 단숨에 치고 나무 꼭대기에 난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멍 속은 어둡고 퀴퀴했습니다. 올빼미는 워턴을 구석에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워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름이 뭐야? 워턴. 워턴? 그럼 워티라고 부르겠다. 아무래도 좋아. 그래? 그거 참 안 됐군. 워티! 워터는 간신히 용기를 내어 올빼미를 쳐다보았습니다. 나 잡아먹을 거야? 올빼미는 노란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잡아먹을 거라고?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러고는 방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맞은편 벽에는 커다란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올빼미가 그 달력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워터는 달력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신나는 사계절 숲속이라고 쓰여 있는데? 아니야. 내 말은 그게 아니야. 넌 좀 멍청하구나. 6밤만 지하면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 그런데 그날이 바로 내 생일이란 말이야. 한겨울에 두꺼비를 잡았으니 이런 뜻밖의 특별한 선물이 없는 거지. 생일 선물이야. 그러니까 워티, 그날까지는 네 맘대로 해도 돼.
네 발을 보니까 도망칠 염려도 없겠다. 게다가 넌 절대로 이 나무에서 못 내려갈걸? 워터는 자기 발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서 보통 때보다 2배는 더 커 보였습니다. 워터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힐끗 둘러보았습니다. 올빼미가 말했습니다. 말해봐 워팅, 우리 집 어때? 워터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고는 코를 실룩거리고 나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응? 어떤 애니까? 끔찍해. 나 같으면 이런 데서는 살지 않을 거야. 걱정 마. 넌 여기 오래 살지 못할 거야. 다음 화요일 내 생일에 잡아먹을 테니까. 여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편하게 있고 싶어. 나 촛불 좀 켜둘 때 집안이 너무 썰렁해. 썰렁하다고? 우리 집이? 맘대로 해. 난 아무래도 좋으니까. 워터는 배낭을 뒤져 양초 2개를 꺼냈어요. 방 안에 촛불이 환히 켜지자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워터는 자기가 앉은 주위를 구석구석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랑한 성격을 타고난 워터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올빼미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워티, 내가 다음 주 화요일에 널 잡아먹겠다는 말 못 들었어? 들었어. 올빼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워터는 구석에서 계속 꼼지락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올빼미를 돌아보고는 이름이 뭐야? 하고 물었습니다. 몰라. 그런 거 없어.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불러? 난 친구 없어. 참 안 됐구나. 그러자 올빼미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참 안 되지 않았어. 난 친구 따윈 필요 없거든. 그딴 거 사귀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제발 조용히 해. 워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가 또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네 이름이 있다면 뭐가 좋을 것 같아? 올빼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올빼미는 이제껏 남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자기 집에서야 말할 것도 없었지요. 올빼미는 띄엄띄엄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름이 있다면 만약에 이름이었다면 나는 조지가 좋겠다. 조지. 오, 그거 참 멋진 이름인데 워턴이 이렇게 말하고 다시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올빼미는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깃털을 부스스 세우고는 눈을 감았지요. 막 잠이 들려는 순간 워턴이 불렀습니다. 이봐 조지,